미국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계산기 없이 암산으로만 풀어내고 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보이고 있네요.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근처의 밸리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제시카 브라운입니다. 저는 평범한 미국 고등학생이에요. 아버지는 스타트업에서 마케팅을 담당하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특별한 건 없지만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라 앞으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실리콘밸리 근처라 그런지 저희 반 친구들 대부분이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밸리뷰 고등학교는 꽤 특별한 곳이에요. 실리콘밸리에 수많은 테크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에 있다 보니 학부모님들 중에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IT 기술 전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인지 학교 시설도 좋고 특히 STEM 교육에 대한 지원이 아주 훌륭해요. 학교 분위기는 조금 경쟁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모두들 스탠포드나 MIT, 버클리 같은 대학을 목표로 하다 보니 자연스레 성적에 대한 압박이 심한 편이에요. 특히 수학과 과학 성적은 거의 입시의 당락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저희 학교의 자랑거리를 꼽자면 단연 매스리그 팀이에요. 매스리그는 교내에서 열리는 수학 시험 대회로 교내 대표를 뽑아 지역 예선과 본선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수학을 잘하는 우리 학교에서 매스리그의 대표로 뽑힌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 매스리그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특히 중국계 미국인 학생 리밍은 우리 학교의 자존심이나 다름없어요. 그동안은 리밍 덕분에 수학에서만큼은 다른 학교들이 저희를 무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학기 한국에서 온 전학생 때문에 저희 학교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였죠. 9월의 첫 등교 날이었어요. 월리엄스 선생님이 새로운 전학생을 소개하셨죠. 여러분, 오늘부터 한국에서 온 새 친구가 우리 반에서 공부하게 됐어요. 지우야, 자기소개해볼까? 교실 앞에 선 여학생은 조용하고 수줍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지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그저 평범한 아시안 전학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우리 학교에는 아시안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 중국계 학생들이요. 리밍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한국? 거기는 케이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하지 않아? 수학이나 과학은 우리가 최고인데. 당시 리밍의 말이 과하다고는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리밍은 7살 때부터 매스리그에서 상을 휩쓸어왔고 그녀의 아버지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테크 기업 임원이니까요. 심지어 우리 학교 수학팀 전체에 공학용 계산기를 기부하기도 했죠. 지우는 자리에 앉자마자 조용히 책을 펼쳤어요. 쉬는 시간에도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책을 보거나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죠. 그날 오후 수학 과목 미적분 수업이 있었어요. 브라운 선생님이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쓰셨죠. 모두가 리밍이 기부한 계산기를 꺼내들 때였어요. 자, 이 문제는 꽤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데 그때 조용히 손을 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지우였죠. 선생님, 답은 마이너스 2.45입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브라운 선생님도 놀란 표정이었죠. 어떻게? 계산기도 안 썼는데. 지우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암산으로 했어요. 한국에서는 이 정도 계산은 보통 암산으로 해요. 그 순간 리밍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제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거란 걸 직감했죠. 그날 미적분 수업 이후 리밍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엔 친절하고 다정했던 리밍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특히 9월 매스리그 예선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어요. 이번 달 예선 문제입니다. 늘 하던 대로 계산기 사용은 자유예요. 월리엄스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리밍은 자신의 최신형 계산기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일부러 지우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죠. 아빠가 사준 최신형이에요. 대학원생들도 쓰는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우의 책상에는 여전히 연필과 연습장만 있었어요. 리밍이 빈정거리듯 물었죠. 계산기는 없어? 우리 거 하나 빌려줄까? 아니, 괜찮아. 연습장이면 충분해. 시험이 시작되고 30분이 지났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우가 제일 먼저 답안지를 제출한 거예요. 리밍은 얼굴을 찌푸리며 자신의 계산기를 더욱 열심히 두드렸죠. 결과 발표 때는 교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지우가 만점을 받은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리밍이 7년 만에 처음으로 2등을 했다는 거였죠. 이건 말이 안 돼요. 리밍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예요. 계산기도 없이 어떻게 이런 점수가 가능하죠? 다시 시험을 봐야 해요. 월리엄스 선생님은 지우의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하셨어요. 놀랍구나, 지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지? 지우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암산을 많이 연습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주산도 배우고 매일 아침 계산 훈련을 해요. 계산기는 정말 필요할 때만 써요. 그 말을 들은 몇몇 친구들이 흥미를 보였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죠. 우리도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 리밍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학교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됐죠. 예선 대회 다음 날부터였어요. 몇몇 친구들이 지우에게 다가가 암산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죠.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지우는 흔쾌히 수락했고 우리는 매일 아침 8시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우리는 도서관에서 지우를 만나 함께 공부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공부를 하니 문제가 더 쉽게 느껴지고 이해도 잘 되는 것 같아 공부를 하고 나면 뿌듯한 마음이 들고 더 똑똑해지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리밍은 이런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도서실에서 공부하던 리밍은 우리를 보더니 화가 난 표정으로 노려보며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대회를 2주 앞둔 어느 날 리밍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왔어요. 다들 주목해봐. 중요한 공지가 있어. 리밍은 공식처럼 보이는 문서 하나를 들고 있었죠. 이번 매스리그부터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대. 아빠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며 직접 알려주신 거야.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리밍의 아버지가 매스리그 운영위원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부터는 공인된 고급 계산기만 사용할 수 있어. 마침 우리 팀은 아빠가 기증해주신 최신형 계산기가 있으니 문제없겠지? 리밍은 지우를 곁눈질하며 말을 이었어요. 암산으로만 하는 건 이제 불가능할 거야. 현대 수학은 첨단 도구를 사용해야 하니까. 지우는 평소처럼 조용히 있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런 고급 계산기를 준비해야 하는 건가? 이제 어떡하지? 하지만 다음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월리엄스 선생님이 매스리그 본부와 직접 통화를 하신 거죠. 한 친구가 선생님께 계산기 사용이 의무인지 여쭤봤던 모양이에요. 선생님은 그런 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며 직접 운영본부에 문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대회는 특별한 형식으로 진행된대요. 첫 번째 라운드는 계산기 없이, 두 번째 라운드는 계산기 사용. 두 가지 능력을 모두 평가하기로 했대요. 리밍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빠가 분명히. 리밍, 월리엄스 선생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엄격했어요. 네 아버지께 확인해봤는데 그런 규정 변경은 없다고 하시던데. 교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리밍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교실을 뛰쳐나갔죠. 대회장에 도착했을 때 리밍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후 자존심이 크게 상했나 봐요. 하지만 여전히 승리에 대한 자신감만큼은 잃지 않은 듯 했죠. 첫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30분간 20문제를 푸는 계산기 없는 테스트입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대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계산기 없이 하는 시험에 당황한 듯 했지만 지우는 평소처럼 차분해 보였죠. 15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지우가 조용히 답안지를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리밍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지우를 쳐다봤죠. 그녀는 아직 절반도 풀지 못한 상태였어요. 두 번째 라운드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시험이었어요. 리밍은 자신의 최신형 계산기로 문제를 빠르게 풀어나갔지만 이미 첫 라운드에서 큰 점수 차이가 났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번 매스리그 우승자는 지우 김입니다. 발표가 끝나기가 무섭게 리밍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눈물을 참으며 대회장을 뛰쳐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우승 인터뷰에서 심사위원이 물었어요. 지우 양의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기초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계산기는 도구일 뿐 진짜 중요한 건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이니까요. 대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리밍은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거짓말도 들통나고 대회에서도 져버린 지금 그녀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우의 우승 소식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에 퍼졌어요. 특히 계산기 없이 치른 첫 번째 라운드에서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이겼다는 소식이 화제였죠.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계산기 없이 그렇게 빨리 풀 수 있지? 한국 학생들은 다 저런가? 지우처럼 되고 싶다. 친구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교육 방식으로 이어졌어요. 특히 구구단을 외우고 활용하는 방식이 신선하게 다가왔나 봐요. 미국에서도 보통 3학년 때부터 구구단을 배우기는 해요. 하지만 저희는 구구단을 암기하라고 강조하지 않고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수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자유롭게 계산기를 활용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암산을 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수학을 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계산기 없으면 문제가 풀기 싫고 어쩌다 학교에 계산기가 없을 때는 친구에게 잠시 계산기를 빌려서 풀거든요. 계산기 없이 문제를 푼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지경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구구단을 모든 학생이 열심히 외우고 계산기 없이 암산으로 수학 문제를 푼다니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초등학생 때 구구단을 완벽하게 외운대. 계산기 없이 머리로만 푸는 암산의 기본이래. 진짜? 우리도 해볼까? 수학 시간마다 계산기부터 꺼내던 학생들이 이제는 암산을 먼저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도 이런 변화를 반겼죠. 계산기는 정말 필요할 때만 써보자. 먼저 머리로 생각하고 손으로 풀어보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너무 신이 나서 부모님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드렸어요. 엄마, 아빠, 오늘 지우가 어떻게 수학 문제를 푸는지 봤어요. 계산기도 안 쓰고 정말 빠르게 계산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계산기 덜 쓰고 암산을 연습하고 싶어요. 놀랍게도 평소 제 학업에 엄격하신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사실 아빠도 어릴 때는 계산기 없이 공부했단다. 요즘 애들은 너무 계산기에 의존하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좋은 결심했네. 어머니도 기뻐하셨어요. 맞아, 선생님으로서 늘 안타까웠어. 초등학교 아이들도 간단한 계산에 계산기부터 찾으니까. 제시카, 네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줘. 부모님의 격려에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버지는 책장에서 오래된 수학 문제집을 꺼내오셨죠. 이거 봐. 아빠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풀던 문제집이야. 전부 암산으로 풀었지. 네가 원한다면 주말에 아빠가 같이 연습해줄 수도 있어. 정말요? 좋아요. 어머니는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집에 계산기가 몇 개더라? 다 어디에 숨겨버릴까? 우리 가족은 함께 웃었어요. 그날 밤 전 결심했죠. 지우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계산은 암산으로 할 수 있게 되겠다고요. 더 놀라운 건 지우의 공부 태도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지우는 항상 수업 시작 10분 전에 와서 차분히 준비를 했고 모든 수업을 성실하게 들었거든요. 지우 봤어? 항상 먼저 와서 예습하고 있더라. 필기도 정말 깔끔해.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이 특별해. 친구들은 지우의 노트 필기법을 배우고 싶어 했고 수업 준비하는 방식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스터디 플래너라는 것도 인기를 끌었죠. 어느 날 저는 지우의 책상에서 특별한 노트를 보게 되었어요. 다른 노트들과 달리 도톰하고 알록달록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이게 뭐야? 아, 이건 스터디 플래너야.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쓴다고 해. 지우가 플래너를 펼쳐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왼쪽 페이지에는 그날의 시간표와 할 일 목록이, 오른쪽에는 과목별 학습 계획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에 그날의 계획을 세우고 밤에는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예를 들어 수학은 빨간색, 과학은 파란색으로 표시하면서. 더 신기한 건 플래너 사용 방식이었어요. 시간 관리와 학습 체크리스트가 있었고 공부한 내용에 대한 자기 평가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기 평가가 뭔지 지우에게 물어보았어요. 매주 일요일에는 한 주를 돌아봐. 뭘 배웠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다음 주는 어떻게 보낼지. 친구들도 지우의 플래너에 관심을 보였어요. KT가 물었죠. 근데 이거 쓰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려? 처음엔 그랬지만 습관이 되니까 오히려 시간이 절약돼. 계획 없이 공부할 때보다 훨씬 효율적이야. 그 말을 들은 후 우리도 한국식 스터디 플래너를 써보기로 했어요. 문구점에 가서 비슷한 노트를 사고 지우에게 표시 방법을 배웠죠. 이제 우리 반에서는 아침마다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어요. 어제 수학 몇 문제 풀었어? 플래너 보니까 20문제. 목표 달성했어. 와, 나도 오늘은 꼭 목표 채울 거야. 지우는 말했어요. 플래너는 단순한 기록장이 아니야. 내 공부 습관을 바꿔주는 친구 같은 거지. 그 말이 맞았어요. 플래너를 쓰기 시작하면서 공부가 더 체계적이 되었고 성적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무엇보다 목표를 이루어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지우표 스터디 플래너가 필수품이 됐답니다. 급식 시간에 한국 음식이 나오면 다들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김치가 머리 좋아지게 하는 거 맞아? 한국 사람들은 공부할 때 이런 걸 먹는데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친구들도 생겼어요. K-팝이나 드라마만 좋아하던 애들이 이제는 한국의 교육과 문화에도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리밍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지우를 적대시하지 않고 가끔은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해요. 아직 어색하긴 하지만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이제 계산기 없는 학교라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어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된 실력을 쌓아가자는 의미죠. 매스리그 우승 트로피는 학교 도서관에 전시됐어요. 그 옆에는 지우가 쓴 글이 걸려있죠. 진정한 실력은 기초에서 시작됩니다. 한 명의 전학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지우는 단순히 수학대회를 이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저는 방학 때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이런 교육 문화가 만들어진 곳이 궁금해졌거든요. 친구들도 같은 생각인가 봐요. 벌써 몇 명이 한국 유학을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한 명의 전학생이 학교의 문화를 이렇게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여학생 제시카가 보내온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연 보내준 제시카에게 감사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 포켓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